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31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도 오늘로 마지막 날이 됐네요. 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다가오는 이슈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내일과 모레 있는 FOMC 회의, 그 다음에 11월 8일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FOMC 회의는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것보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포인트로 잡았는지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에서 앱 실적에 두 개가 중요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마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있었습니다. 아마존은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죠. 근데 애플 실적이 좋으면서 아마존의 실적 저조를 카바링하면서 주가를 급등으로 끌어올리는 시장의 모습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이 5.1%가 나왔죠. 전월 4.9%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 반응이 없었던, 결국 시장이 호재라는 재료를 바탕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편식하는, 재료에 편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슈 중에서 다가오는 FOMC보다는 그 이후의 이슈를 포인트를 잡히는 것 같죠.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를 통해서 지금 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끌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난번 대선에서 지금 공화당이 이번 중간에서 선거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갈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 그걸 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어쨌든 이번 주가 지나면 일단 8일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주까지 미국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FOMC 회의가 있어요. FOMC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올해까지 금리 인상하고요, 내년 초까지 4.75? 4 정도 올렸다가 상황을 보겠다, 뭐 이런 게 원래 결정이 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시장에서는 더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고, 뭐 마크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만큼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있었는데 지난달에 CPI하고 그는 CPI가 안 좋게 내면서 올해 4.4% 금리 인상이 4.75 정도까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돼서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 한 번씩 할 거라고, 이제 11월 12월에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원래 예정됐던 게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이었는데 갑자기 샌프란시스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가 뭐 12월에는 속도 조절 가능하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시장이 갑자기 이상하게 방향이 흘러갔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속도 조절은 예전부터 예정이 있었다는 거,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제가 보는 결과로 금리 인상 계속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질 않아요. 12월도 빅스텝 가능성 속도 조절이에요. 이거 소비자 물가 지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유가가 지난달까지 내려왔어요. 유가가 이달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올랐냐? 한 8, 9% 올랐어요. 8, 9%. 평당가가 8, 9%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를 일으키냐면 소비자 물가에서 8, 9%가 반영이 돼요. 8.1에 8, 9%면요. 한 0.7 정도 더 돼야 되죠. 8.8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원 CPI가 오르잖아요. 근원 CPI는 그 유가를 제외한 다른 지표들이거든요. 그것 따지면 9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11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12월 FOMC의 결정이 난다고 판단한다면 유가의 상승분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하려면 실제로 이 소비자 물가에서 많이 밀려야 돼요. 8%대에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일하고 2일날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2일날은 AMD 고용 보고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어차피 FMC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요. 4일날 그 고용동이 나오는데 LLP 민간 고용이 나오고요. 그때 실업률이 나오거든요. 실업률이 지금 3.6이냐 3.5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3.5나 3.6은요 전부 다 완전 고용이거든요.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을 막을 수가 없죠. 만약에 뭐 4, 5, 6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금리 인상을 제동을 건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3.5, 3.6이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표현 쓰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 지표가 호재보다 악재 쪽에 기울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FOMC보다는 지금 그 중간 선거에서의 어떤 방향성 때문에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고용 지표가 또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오히려 중간 선거 끝나고 볼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에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보면 2.8% 그렇죠? 나스닥 2.8% 다우 2.5%가 올랐네요.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완전히 뭐 올라섰죠. 지난번 여기가 그 잭스론 미팅이에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때 그 미니애폴리스의 닐 카시카리 여는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6월달부터 8월까지 오른 것은 시장이 연준의 의중을 오해해서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또 그 상황이 아닐까 또 싶어요.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서 그 당시 요때에 있었던 그 의원들 그 다음에 연준의 생각 이게 이제 성명서를 통해 어떻게 나오냐의 싸움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은 또 다르죠. 나스닥은 그냥 그 옆에 그 기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큰 의미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도 나스닥과 거래소가 다르듯이 우리나라도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달랐거든요. 뭐 또 혹시 다른 모습이 있는지 또 확인해보는 한 주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뉴스 중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올해 공매도 거래대금 150조가 됐는데 개미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뭐 국민청원에도 뭐 국회청원인가요? 국회청원에도 공매도 금지 요구하는 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공매도 금지가 되면 일단 시장은 거의 뭐 하락되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왜냐면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심리 게임이니까요, 주식은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어요.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해야 되는 사람도 많아요.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슈가요. 시장에 내보내는 어떤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MS 선진국 지수 편입할 때 제시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매도 완화, 또 하나는 환율 자율적 거래입니다. 환율. 근데 두 가지 다 우리 뭐 하기 어렵죠. 환율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OECD 회원국 중에서요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중요하잖아. 평균치.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맨날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하는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참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그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만 좀 조절을 하면 되지 않을까. 무차입은 아직 다 그 매매 기법인데요. 차입해서 공매도 치는 거하고 그냥 공매도 치고 나중에 그냥 뭐 차입 없이 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무차입 차입만 좀 조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이게 뭐 어느 게 옳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전 세계 그러니까 패닉이 왔을 때 대부분의 나라는 공매도 공개 거의 안 했다는 거죠. 네, 그것만큼 거의 확실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시장의 화두가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언젠가 선진국 지수를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편입이 됐을 때 우리나라 배당되는 돈이 거의 7, 80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0조? 맥스 100조까지 나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 들어오면 시장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데 차라리 좀 퀄리티가 더 뛰어넘는 그런 시장이 돼야지 일시적으로 방어적 시장이 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무엇이 오를지는 뭐 시장을 두고 보면 알겠죠. 세 번째는 삼성전자 급락.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어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전날 십자도지 장중에 1.8% 왔다가 쭉 밀어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거의 3% 정도 밀은 것 같아요.
3.7%는 밀었어요. 근데 요때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있었어요. 외국인 250만 주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루머에서 뉴스에 팔아라. 그 이재용 부회장이 승진해서 회장이 됐죠. 아시겠지만 모든 기업이나 뭐 어디에는 뭐든지 수장이 없으면 참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제 유고됐던 자리를 이제 채운 거죠. 예, 채운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잘 됐다 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렸고,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향후 뭐 어떤 행보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반영이 됐고, 결국 이제 그 이 십자도지 나온 날 승진 발표가 나면서 주가 그 이후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재료가 이슈였을 확률을 한번 열어두고 본다면, 오늘도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될 수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시장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결국 흐름이 되게 중요하죠. 정말 계속 갈 거였다면 굳이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날 팔 이유는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오늘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